상가 투자도 이렇게 종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물 상가만 하시는 분도 있고 토지에 상가만 올리신 분 있고 네. 건물만 하신 분이 있는데 네. 저는 다 하고 있지만 그렇죠. 그 고물 상가 하시는 분들은 고물 상가만 하세요. 그럼 월세 메리트 때문에. 그쵸. 그리고 관리가 좀 편하잖아요. 그렇죠. 네. 내가 안 해도 되고 뭐 그 관리사가 있으니까 그쵸. 관리비도 뭐 내가 내는 것도 아니고 임차인이 낼 거니까 그러네요. 네. 야, 그래서 좀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지금도 있다는 얘기죠? 그럼요. 저번 달에도 제가 입찰을 하고 왔는데 폐찰당했거든요. 예. 네. 그럼 그때도 실수자금 3천만 원에 대출 다 빼고 80만 원 정도 나오는 돈이요. 80만 원 정도 나오는 상가를 샀어요. 네. 그럼 실질적으로 이제 만약에 이제 그러니까 매수할 수 있는 원가를 낮추기 위해서 경매를 하는 거잖아요, 공매나.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경매 공매를 잘하면 좋겠는데 경매 공매를 물론 공부도 해야겠지만 경매 공매 말고 일반 매매로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일반 매매를 할 수 있는 거 있는데 정보가 좀 많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내가 제일 좋은 건 내가 그 지역에 아는 부동산이 있고 좀 그러니까 딱 결정하셔야 되는 게 내가 사는 지역이 너무 비싼 지역은 물건 나올 때 단위 자체가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 좀 토지가는 싼데 임대료가 좀 비싼 곳들 그런 지역을 좀 많이 찾고 거기 가서 좀 부동산이랑 계속 끊임없는 관계를 맺어서 물건 나오는 항상 확인을 많이 하는 편인데 근데 그렇게 하는 노력보다 차라리 경매 공매를 통해서 거기 좋은 물건이 나오면 그때 거기 현장에 가서 일반 매매랑 같이 소개를 받아요. 저는. 예, 그래서 그 지역을 서파를 하고 그 다음에 또 경매가 나오면 B 지역이 나오면 그 물건으로 가서 일반 매매 같이 보고 제 전화번호 남기고 그렇게 계속 이렇게 씨를 퍼뜨리고 있고 그러니까 경매가 좋은 점은 내가 모르는 지역을 지도를 클릭하면서 다 할 수 있는 게 너무 매력적이어서 사실은 이번에 뭐 꼬마 빌딩 되게 인기 많잖아요. 그게 사람들이 흔히 이제 그런 전문 그 꼬마 빌딩 분을 찾아가는 이유가 매물을 모아놨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지역에 방금 나온 물건 얻는 게 가장 좋긴 한데 그렇죠. 정보력이 너무 부족하니까 예, 저는 경공매 이용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그리고 뭐 분석을 또 이미 다 해놨고 감정평가 기관에서 국내 최고의 뭐 감정평가 기관들이 해놨으니까 거기 또 임대료도 현황도 다 파악돼 있으니까 그대로 그냥 적용해도 되는 거네요. 진짜. 시간을 정말 많이 단축해주고 물건을 거를 물건 대신 이제 그렇게 나오는 구분상가는 80% 이상이 거의 다 거를 물건이 많이 나오죠. 뭐 예를 들어서 뭐 패션 상가, 대지 지분 없는 것들. 처음 시작하시는 그 다음에 이렇게 지분, n분의 1 이런 것들을 조금 피하시고 그런 것도 먼저 피하고 나면 걸러진 상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상가들을 아까처럼 주동선을 찾고 주동선에 있는 것도 괜찮네. 혹은 또 하나의 팁이긴 한데 그렇게 경매로 나온 상가들이 주동선에 있는 물건들이 잘 안 나와요. 그러면 임차인의 눈으로 본다면 제가 사실은 그 현장 답사를 다니면서 프랜차이즈 대표분이랑 1년 가까이 임장을 다니면서 많이 배웠었는데 임차인의 눈으로 보니까 그 높은 권리금을 사고 들어가시지 않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본 데가 사실 고대 경희대 쪽 제가 덮밥집을 정말 하려고 준비 중이었었는데 1층에 권리금이 그 당시에 라면 가게가 들어있었고 권리금이 2억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 동네를 하도 돌아다니니까 그 옆에 편의점 언니랑 너무 친해서 편의점 사장님한테 들은 물건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편의점 사장님이 저한테 중개한 물건이었는데 거기에 권리금 2억이었고 절대 그 라인에 물건이 안 나오는 거를 예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편의점 사장님이랑 부동산을 같이 중개 들어가서 물어봤더니 이거 지금 대기자가 당연히 붙어있는 물건인데 그러니까 제가 협상을 했는데 결론이 뭐냐면 그 물건을 포기를 했었어요. 그 권리금 2억을 제가 2년 안에 회수할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프랜차이즈 대표님이랑 본 게 뭐냐면 우리 그러면 다른 물건 보자. 임차인 눈으로 좀 권리금 낮고 이런 물건들이 대부분 경매에 나와요. 그래서 본 물건이 뭐냐면 그 앞에 있는 대로변은 아니지만 대로변에서 그 이면 쪽에 간판이 보이는 물건들이 있어요. 예, 주동선 안쪽에 간판이 보이고 권리금이 살아있는 게 대부분 좋아요. 예, 그리고 현장에 가시면 제가 마지막에 본 게 뭐였냐면 이면이었지만 간판이 밖에서 보이고 대로변에서 간판을 밖에다 걸 수가 있었어요. 건물 하나로 앞뒤로. 그래서 앞에도 홍보 효과, 뒤에도 홍보 효과. 이런 것들을 사실 현장에서 찾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면 쪽 물건들을 많이 봤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장사라는 입장에서는 그 권리금을 들어가서
그러니까 정말 돈이 많으신 임차인이거나 장사 확신이신 분은 빨리 들어가서 장사를 먼저 하는 게 낫는 거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이 소상공인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권리금이 좀 낮은 곳 하지만 그 노출도가 있는 곳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상권을 저는 예전에는 약간 개발업자의 상권의 눈을 많이 봤기 때문에 없어도 괜찮아. 그냥 내가 개발하면 되니까. 임차 괜찮아. 그랬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장사를 하면서 타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권리금 사더라도 좀 장사가 잘 되는 입지들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임차인 눈으로 보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안쪽이지만 간판 내어달 수 있고 여기는 지하인데 바깥에서 바로 계단이 연결이 돼 있네. 2층인데 바로 계단이 올라갈 수 있네. 어느 순간부터 그런 데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그 초보분일지라도 내가 그 목적을 갖고 나는 이런 걸 오픈을 할 건데 임차인의 눈으로 항상 상권을 보다 보면 조금 다른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예, 굳이 내가 A급 상권에 A급 입지가 아니어도 된다는 게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꼭 임차인 눈으로 여러분들이 상권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업종을 보시고요. 이게 진짜 상가 건물주나 상가 주인보다는 임차인 눈으로 봐야지. 네네. 여기 진짜 이게 권리금이 비싼지도 알고, 일단 월세가 비싼지도 알고, 들어오고 싶은지도 알고, 진짜 그렇겠네요. 네. 예. 하나 좀 좋은 케이스를 얘기해 드린다면, 내가 용산에 12평짜리 그때 지하 1층에 부동산 이런 상가가 났었어요. 계속 공실이었는데 들어갈 때도 차들이 지하 주차장에 옆에 있는 상가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금 쓰임새가 없는 상권이었는데 제가 여기를 편의점으로 들어올 때는 사실 확신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다 주변 상권인데 검색을 편의점을 쳐보니까 편의점 주변에 없는 거예요. 있어도 대로변밖에 없고 안쪽은 없었었는데 밖에서 경매 나온 상가가 보이고 좋았던 게 바로 뒤에 12평 상가지만 바로 뒤에 사무실로 쓸 수 있는 공간이 있더라고요. 보통 편의점이 다 대부분 물건을 적재를 하잖아요. 그쵸. 그럼 뒤 12평, 10평 공간, 22평이 생겼죠. 빌 수만 있다면 그 앞에 데크를 깔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알아봤었거든요. 총 30평의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제가 3년 뒤에 가보니까 정말 편의점이 돼 있더라고요. 예. 이런 식으로 보시다 보면 조금 그러니까 경매주 봐더라도 안에 사무실 있고 댓글을 깔 수 있는지 사실 현장에 가보셔야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임차인 눈을 보면 여기가 지금 현재 다 봤는데 밥집도 있고 부동산도 있고 미용실이 있는데 편의점만 없는 거야. 근데 주거상가 배후상권이 되게 풍부해. 편의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조금 더 하나 더 얘기를 해드린다면 무인 편의점이 요새 되게 유행을 하잖아요. 그렇죠. 마켓무 같은 경우는 어디에 주로 창업을 권하냐면 500세대 주민상 500세대를 많이 권해요. 그리고 절대 그러니까 편의점 옆에 많이 붙으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일부러. 왜냐하면 편의점이 그 가격이 비싸잖아요. 근데 절대 슈퍼마켓은 옆에 들어가지 말라고 해요. 그렇게 따지고 왜냐면 슈퍼마켓이 가격도 싸고 원플러원 행사도 꽤 있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면 500세대인데 1000세대인데 여기 편의점 하나가 있고 근방에 슈퍼마켓이 없어. 그러니까 그런 데는 들어가면 한 거죠. 예, 실제적으로 주민상권 보시면 그런 데가 꽤 많아요. 예, 그렇게 임차인의 눈으로 보면 조금 많은 것들이 변화가기 시작해요. 지금 이게 좀 재밌네요. 네네. 이 채널을 보니까 할 수 있는 것도 일단 경험치가 많으시기 때문에 실적으로 딱 보면 이제 상권들 그렇게 네네. 좀 보이고 시작하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저는 채우는 재미도 있을 것 같고. 로드뷰 보는 게 세상에서 제일 재밌고 그냥 항상 이렇게 뭐가 철거되고 있으면 여기 뭐가 될지가 너무 궁금해서 꼭 가봐요. 2달째 지나가다 꼭 가보고. 네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제 핸드폰 메모리에 90%가 다 사진이거든요. 제 사진은 다 없고 건물 철거 사진, 막 온갖 임차 사진. 저는 딱 건물 가면 왜 건물에 안에 들어가 보면 써 있잖아요. 어떤 임차가 있다. 그 사진 찍어 가요. 가서 이런 게 있구나. 여기 뭐 넣으면 좋겠네. 계속 여기는 지금 현재 관공서 건물이 있으니까 여기 건물에 뭐뭐가 들어가겠네. 그런 걸 계속 눈에 보고 사람들이 보통 보면 1층만 봐요. 저는 상권이 도로가 좁을 때는 사실 1층밖에 잘 안 보이거든요. 그 도로가 넓어지면 2층 이상 상권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도 되게 많이 보고 여기는 과연 3층에는 뭐가 들어가면 좋을까? 여기 뭐가 들어가면 좋을까? 그런 걸 항상 생각하고 또 항상 대로변 갈 때도 여기 이게 왜 들어왔지? 그래서 차량이 멈추면 또 사진도 많이 찍어요. 그래서 그런 변화들을 늘 생활에서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경매 물건이 나오면 여기 그러니까 색다른 업종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기 뭐 넣으면 좋겠다. 최근에 제가 좀 관심 있게 본 게 아엠박스라고 소형 짐 이사스짐 센터가 있어요. 그런 형태가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직영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건물주들이 이제 지하에 공실이 많이 날 경우에는 제한을 해요. 그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인테리어 장사도 하는 거지만 평당 120만 원 받고 본인들이 뭐 2년 동안은 월급만 받고 우리 운영해 주겠다. 그러니까 공실 탈출을 도와주겠다. 예. 그런 그러니까 사업 아이템도 계속 보고 그러니까 저는 세상에 존재하는 그런 임차의 종류들은 다 보는 것 같아요. 야, 예. 너무 재밌네요. 이게 진짜. 그리고 또 정부에서 지원을 하는 것들 사업체도 되게 많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건물을 갖고 있으니까 최근에 태양광 지원 산업이 그 건물 위에 경기도에 올라왔었거든요. 네. 최대 2억인데 금리가 2%대. 예. 그런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농업인이 되면 또 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은데 농업인 또 투자하시는 분도 농업인 농업인이 되면 최근에 그 1억 저리로 1% 대출이 나섰어요. 예. 그러면 제가 농지 살 때 그 1억을 투입을 해서 그러니까 그런 것도 또 되게 재밌고 예. 재밌네요. 진짜.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그런 것도 되게 많이 보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법적인 것들 지원받을 수 있는 것들도 관심이 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알게 되고 그리고 또 이렇게 통지도 오잖아요. 지원 받으라고. 네네네. 네, 이렇게 기업을 이렇게 그런 것들 측면에서도 이게 월급쟁이들 직장인들은 모르는 분야까지도 이렇게 정보가 또 이건 잘려도 좋은데. 그러니까 저는 최근에 저희 집 소년이 그 고가의 개구리를 키워요. 왁시 트리 몽키라고 왁시 몽키 트러플 프로그라고 개구리가 이제 하나당 그 45만 원, 지금 50만 원 정도 올라갔거든요. 그게 몇 년 사는데 비싸요, 이게? 한 10년 정도 사는데. 개구리가? 네. 와. 움직이지 않아요.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너무 예쁜 개구리인데.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개구리가 너무 아파서 저희 아들이 너무 목숨같이 사랑하니까 이 개구리를 치료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호텔링도 있어요. 개구리 하룻밤 3,000원, 5,000원이거든요. 미치겠다. 근데 이제 일반 업체에서 안 맡아준다고 그래서 블로그로 정말 유명한 블로그도 안 맡아준다고 해서 어떤 사람을 찾았어요. 그 친구를 찾아서 개구리를 데리고 평택까지 가서 한 달만 호텔링을 맡았어요. 제가 하루에 3,000원씩. 근데 그 친구한테 정말 지금도 되게 친한데 그 친구한테 제가 부동산을 땅을 알려주고 있는데 그 친구는 저한테 이제 제가 절대 접하지 않았던 제3세계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친구가 연대를 나왔는데 좋은 대학을 나왔는데 취업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공장에서 막 유리로 잉 하고 그런 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니 넌 좋은 대학 나왔는데 왜 이러고 있어? 막 제가 약간 이렇게 얘기해봤더니 클로님이 이 시장을 잘 몰라서 그런다고. 사실은 자기가 어릴 때부터 이런 것들이 취미가 돼서 대학교 합격하자마자 일본에는 이런 양서류 전시하고 그런 게 되게 발달돼 있거든요. 자기는 이 한 마리를 팔면 얼마인지도 알고 있고 그 친구가 지금 최종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 삼촌네 공장인데 고가 개구리나 거북이도 비싼 건 수천만 원대가 있거든요. 네. 그런 거북이 집을 제작하고 있어요. 제가 그 친구한테 집을 사는데 그 집이 5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개구리가 크면 클수록 더 큰 집을 옮겨줘야 돼요. 예. 그리고 그런 개구리를 위한 강이 흐르고 물이 흐르고 꾸며주는 그 제작하는 디자인도 따로 있어요. 재밌다. 예. 그리고 그 친구한테 누나 이거 집 원가 얼마인 줄 알아요? 이거 하나 팔면 몇십만 원이 남는데 제가 지금 직장에서 제일 좋은 데 가도 뭐 삼성 땡땡 이런 데 갈 텐데 평생 직장도 알 테고 내가 좋아하는 취미와 저는 이거 하나 팔면 저 얼마가 남아요. 그리고 저는 유명 유튜버한테 납품을 하고 있고 그들만의 납품 장소가 따로 있어요. 그리고 공급되는 만드는 업체도 몇 군데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 친구가 저한테 정갈을 좀 키워보라고 정갈 몇 마리를 좀 줬거든요. 정갈. 번식도 되게 잘 되고 한 마리당 7-8천 원 낳는다고. 귀뚜라미도 저희 집에도 귀뚜라미도 키우고 있고. 미치겠다. 예. 그래서 이 친구가 거북이를 이제 좀 있으면 이게 나오면 저한테 선물을 줄 건데 그러니까 그런 시장도 존재를 하고 그러니까 제 친구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서 사실은 그 농업인 그 지원을 해서 이 친구가 사실 2년 동안 그 경기도에서 농협과 관련돼서 농업기술지원센터가 있어요. 거기서 글을 잘 써서 그 지원서를 내서 뽑혀갖고 농사짓는 법을 배웠었어요. 이 친구가 거기서 히비스커스를 생산을 해서 히비스커스 잼도 만들고 납품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또 되게 다양한 친구들을 만나다 보니까. 네. 너무 사실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부동산도 재밌지만 결국 그 친구들도 이 개구리 총각 같은 경우는 결국은 그 평택에 정말 차가 한 대 들어가기 힘든 곳에 공장이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친구의 최종 소망이 전시관을 만들 거래요. 개구리 뭐 비싼 뱀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그 땅을 불순이 누른지가 알려주고 있는데 결국 그 땅과 사업이 결합되면 그 친구가 어마어마한 그러네요. 박물관도 올 수 있고 그러네요. 네, 정확하세요. 네. 그분 하시겠네요. 이제 뭐 네. 유퀴전도 불리면 나올 것 같아요. 나올 것 같아요. 여기 명문대 나와서 이제 그런 얘기 하고 있네. 그러네요. 조금 시야를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상가와 뗄 수 없는 관계예요. 네네. 알겠습니다. 아유 너무 훌륭하십니다. 와 오늘 아무튼 상가를 공부하게 되면은 우리가 몰랐던 업종이나 세계까지도 알게 되고 또 토지와의 또 시너지도 만들 수 있게 되고 아무튼 다양한 여러 가지 경험들도 아파트만 투자했을 때 모르는 것들을 너무 많이 알게 돼서 그 또한도 하나의 좀 충분한 또 어떻게 보면 사업 기회를 찾을 수 있는 것들이고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시간 많이 돼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좀 마지막으로 이제 요 맞바충 상담사기 들어주신 청취자분들한테 좀 어떻게 보면 상가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시면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과거에도 그리고 현재에도 앞으로 미래에도 부동산 투자에는 항상 그 힘듦이 있고 당연히 어려움이 있겠고 또 어려움을 극복하면 좋은 수익이 있을 거라는 거는 확실할 거고요. 저는 지금 되게 많은 부분을 얘기해서 여러분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그러니까 투자에 있어서 여러분이 항상 이기는 투자 아까처럼 상가 투자에 있어서는 항상 그 상권도 되게 중요하지만 임차에 대한 공부를 여러분이 꾸준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좀 투자에 대한 얘기를 하고 마무리를 좀 하고 싶은데 여러분이 너무 길게 투자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러니까 투자는 평생 하는 건 맞거든요. 예, 평생 하는 건 맞지만 그 지치지 않으려면 그러니까 내가 정확하게 기간을 정해놓고 사실 투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안에 반드시 승부가 나고 그러니까 성과가 있어야지만 그러니까 재미있어야지만 사실 투자를 계속 지탱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는 상가 투자를 하실 때도 이게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나는 월세가 잘 나오는 구분 상가를 좀 용의가 편한 구분 상가를 할 거야. 혹은 나는 토지 위에 남들이 좀 보지 않는 좀 진입장벽이 높은 걸 나는 할 거야. 뭐 토지 위에 상가를 건축을 해서 상가를 만들 거든지 아니면 서울 시내 혹은 경기도권에 좀 썩음한 주택들을 내가 한옥을 매수하거나 그런 걸 해서 리모델링하고 대수선해서 내가 상가를 만들 거야. 나는 이런 작업들이 좋아.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명확하시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상가 투자 종류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내가 지치고 힘들면 한 번 투자하고 영원히 그치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좋아하는 상가 투자를 명확하게 하시고 그 다음부터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수익을 내시고 입찰하시고 수익을 내시고 이러시면 좋겠는데 가장 중요한 건 그러니까 뭐 책도 좋지만 여러분들이 내 주위에서 상가 투자를 잘하시는 분들 혹은 성공하시는 분들 그 사례를 보고 그 물건들을 분석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그 지역을 분석하고 그러니까 매번 가셔서 기록을 하세요. 아 여기 임대료가 얼마고 그리고 임차가 변했네. 이런 것들이 꾸준히 하다 보면 상가 투자에 있어서는 최소한 실패하지 않은 상가 투자할 수 있다고 좀 자신하거든요. 네네. 아무튼 오늘 전 너무 상가 투자에 대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래서 실제로 상가를 좀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제가 강의를 부탁드렸고요. 올해 강의를 안 하시는 분인데 간혹가다 하셨습니다. 근데 간혹 1년에 한두 번. 근데 그 강의가 오프라인가만 하셨었거든요. 정말 선풍적인 인기입니다. 진짜 카리스마가 짱이신 게 현장에서 느껴보셔야 되는데 일단 그거는 제가 좀 뭐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소개해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어렵게 온라인으로 아마 처음 시도하시는 것 같은데 온라인으로 지금 이제 강의를 부탁을 드렸고요. 상가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한 기초 강의 준비해 주시는 거 맞죠? 그냥 처음부터 전자지도 보는 방법, 그다음에 거기서 펼쳐봤을 때 도대체 어떤 거를 봐야 되는지, 뭐 등기부 등본 보는 거, 토지 이용 계획 보는 것까지 다 알려드리고요. 그다음에 주동산 찾는 법,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강의했던 내용들을 기반으로 하지만 정말 쉽게 풀어드리려 노력했고요. 업종도 다 정리를 해드렸고 1층에 5평에는 뭐가 들어가고 2층에는 뭐가 들어가고 스터디 카페를 만약에 내 임차 유니트를 따면 어떤 상권이 좋고 마카롱이 만약에 들어온다면 과연 어떤 상권에 좋고 사실 이런 것도 정해져 있거든요. 내가 가진 상가가 예를 들어서 뭐 여자 중고등학교 학교 라인에 있는 1층 상가라면 마카롱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이면에 2층이 안 들어오거든요. 그런 것도 그렇고 스터디 카페 같은 경우는 보통 주거 상권이 오히려 주거 학원 상권이 훨씬 오픈하기 유리해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업종 공부와 이런 상권을 공부를 하면 내 생각에 공시를 났을 때 그 테이블에서 넣는 것 이런 것들을 계속 연습을 시켜주는 강의를 사실 준비를 했어요. 하고 그러니까
사실 족보광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처음 상가 시작했을 때 내가 책을 읽어도 안 되고 아무리 혼자 공부도 안 될 때 그때 들으면 좋을 강의라고 사실은 예, 그렇게 하고 만들었습니다. 네. 아무튼 저도 이제 강의하시는 것들 진짜 실제 강의장에서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앉아서 컴퓨터를 하는 것들 가지고는 이분 열정을 담아낼 수 없어갖고요. 거의 실전 강의처럼 녹화를 어저께 했고요. 대단합니다. 아무튼 보시도 기대해도 좋으실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다른 것들은 모르겠지만 제 주변에 상가 전문가분들도 많습니다. 실제 이 방송에 나오신 분들도 몇 명 되시고 책을 내신 분들도 있는데 아마 거의 지금 여러분들 알고 계신 전문가들은 다 남자분일 거예요. 근데 이렇게 여자분이면서 상가 전문가, 실전 전문가, 개발업자들은 전 클로이님밖에 못 봤고요. 근데 저는 여자 상가 전문가가 더 많이 나와야 된다고 하고 있고요. 상가 분야는 여자분들이 더 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디테일이 다르고요. 남자분들은 분석을 잘하고 뭐 이런 것들 투자를 잘하고 이런 쪽의 접근인데 지금 말씀하신 거를 쭉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임차인 베이스로 들어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권에서 혹은 여기서 그러니까 필요한 임차 테넌트들이 무엇이고 또 어떤 동선들을 좋아하고 있는지 대부분 다 여자분들이 대부분 다 상권들을 이용하실 거거든요. 아까도 뭐 마카롱을 또 뒷상권 앞상권 말씀해 주면서 이게 안 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것들은 경험해보지 않으면 절대 모르는 것들이거든요. 그런 디테일까지 아마 세세하게 알려주지 않을까. 그리고 이 업무를 추진하는 능력이든지 상가를 진짜 무에서 유로 만들어본 경험만큼은 제가 알고 있는 한 크로이님이 제일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전으로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험치를 가지고 특강이긴 한데 시간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한번 한 6시간, 7시간 정도 녹음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꼭 강의를 들어보시고요. 한번 실제 진짜 한번 상가에 투자해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강력하게 추천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무튼 좋은 강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또 나오셔갖고 재밌는 상가 얘기 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토지 얘기 좀 해주세요. 토지. 네. 알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